자, 반야심경이 오늘은 어디를 할 것이냐 봅시다. 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실행할 때에 조언,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 자, 조견 비추어 보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 지금 이 부분 할 겁니다. 이거 보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오온이 뭔지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오온. 오온 설명으로 이것만 이해를 하면 불교의 많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이 지금 오온계공이다. 온의 개념과 공의 개념을 해야 되니 사실 이 반야심경 공부의 지금 기초가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 자, 조견, 비추어 보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보다 밝게 자세히 본다. 밝게 자세히 본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번역에 약간 다툼이 있다. 한자는 문제가 없지만 산스크리트, 보야발로카야티에 대해서 이거는 위에서 내리다보다 look down from on high. 자야라바는 뭐 검토하다 이런 뜻일 뿐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조견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근데 틱나단 스님 아까 반야심경 처음 시작할 때 했는데 suddenly discovered 이런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밝게 비추어 보았다 이렇게 봅시다. 온이 모두 공하다. 그럼 온이란 도대체 뭐냐? 오온 5개의 스칸다다. 스칸다가 덩어리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반자 스칸다, 5개의 스칸다. 뭐 집정물 이런 표현도 스칸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생을 보면서 살아 움직이는 중생 단일체로 볼 것이냐, 혹은 따로 떼어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를 지금 우리 강목스님 말을 빌면 초기 불교는 해체해서 보기, 즉 중생도 해체해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온으로 해체했다. 자, 중생을 인간의 한정에서 보면은 다른 중생과 구분되는 점이 언어, 두뇌, 분별 능력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분해해서 보면은 인간의 특질이 잘 드러난다. 그래서 인간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구성하는 부분을 분해해서 특징을 살피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온이라는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왜 하필 5으로 분해하는가? 필연적인지 편의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자 해서 세상 만물을 인식할 때 방법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을 하나로 본다는 것은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모든 게 물로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물 위에 떠 있는 땅덩어리의 흔들림이다. 자, 이 과학적 지식이 기반되지 않은 경우에 이런 물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또 아낙시만드로스는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고 무한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낙시멘에서는 만물의 근원이 공기다. 당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물, 공기 이런 게 필수적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헤라클레이토스에 와서는 모든 것은 흐른다. 즉 동적인 흐름의 만물의 기초를 버리고 했습니다. 자, 근데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유일하고 변화하거나 운동할 수 없다. 이런 주장. 이런 거는 사실 주장들일 뿐이죠. 이런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가 아니라 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고 뭐 그것에서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은 또 무와 유 사이에 혼돈이 있다. 이건 아마 중국의 그 세계관하고 같죠. 그래서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둘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뭐 동양에서는 태극을 비추어서 음과 양으로 나누어 보고 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깨끗함과 더러움, 남과 여 이거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 세상을 쳐다보다 보면 항상 양면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셋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음과 양 중간을 하나 넣는다. 예를 들어 자,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인데 마늘 상태의 보름달은 음이라고 하기는 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음과 양의 중간으로 보기도 하고 또 태양빛이 강할 때 발생하는 나무의 그림자는 진하지만은 그 태양빛이 반사된 빛이 다시 나무의 그늘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현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자 하는 거죠. 네 가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자, 엠페도클레스는 흙, 물, 공기.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 불교에서도 이 세계관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하죠. 그러면 지는 흙이고 수는 물이고 화, 풍. 이 지금 불교의 세계관과 같네요. 엠페도클레스가.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플라톤 자, 여기 지수화풍 나오네. 4대라 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방법이죠. 자, 세상을 보는 방법 5가지로 보는 방법이 있죠. 이게 가장 유명한 것이 오행사상이죠. 오행, 목화, 토금수를 가지고 세상을 구성한다. 뭐 상생술, 상극술,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은, 자, 또 뭐 그렇게 만든 사원소 이런 것도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있고 제5원소는 지상의 요소와는 다르다. 피타고라스는 또 5라는 것이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다. 인간의 오체, 오감,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렇게 묘하게 오. 그래서 이 영어 뭐 펜타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미 국방성이 판자에서 나왔다. 뭐 7개로 볼 수도 있다.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7개의 별, 당시에는 별이라고 봤죠. 행성이라기보다 달, 태양, 수, 금, 화, 목, 토. 자, 무지개는 7가지씩이다. 근데 사실 무지개는 우리가 알기 쉽게 7가지지. 무지개는 그 속에 다른 그 중간적인 색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7개로 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얼굴에 있는 구멍도 7개다. 참 뭐 묘하기나 묘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리온자리, 북두칠성 모두 7개다. 이렇게 또 세븐 시스터즈라는 구상성단 아니 상계성단이 이것도 나오는데 자, 이 상계성단입니다. 7개. 근데 세보면 7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머지 2개는 뭐를 말하는지 이걸 말하는지 하여튼 7개라고 하니까 플레이아데스 성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세계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점대로 보인다. 즉 7개로 보고 싶으면 7개. 여기서 보면 뭐 크게 5개니까 5개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맞고 틀리는 거 없고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 세계가 그렇게 보인다. 세계가 뭐 몇 개로 보이느냐 하는 견해들이 쭉 있지만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여러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깨달은 분이신 부다가 거론하는 5가지 요소, 온, 나를 온으로 한다. 온으로 본다. 자,
그런데 나는 없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on이 뭔지를 한번 보죠. 자,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에 붓다는 on이다. 나는 on의 덩어리다. 색수상 행식의 5가지 덩어리가 쌓인 것이다. 여기 잠깐 보면 뭐 색은 우리 물체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고 이 수상 행식은 전부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자, 보통은 몸뚱아리를 뭐 5개로 하고 그게 인간의 전부인 양 말을 하지만은 이 붓다는 정신적인 요소를 4가지로 분류를 했다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2500년 전에 벌써 몸과 정신이다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자, 이게 보면 불교학자들이 이제 팔리 3장이 저번에 말했듯이 남전이라 했죠. 남쪽으로 전해졌다. 남전. 그래서 이 팔리 3장에 보면은 그 부파 불교의 분별설부 비바자바다, 부가 바다죠. 그래서 비가 분리하다니까 세상을 분별해서 본다. 이 학파에서 모은 경전이기 때문에 세상을 해체해보는 것이, 해체해보는 자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 북전이라고 하는 북방으로 전해진 아함경, 아가마죠. 이것도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자, 좋은 점은 나를 원으로 해체해서 보면 나는 단지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해체되지 않고 뭉쳐져 있으면 무상고 무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해체해가지고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걸 통찰해가지고 염진치, 혐오와 욕망을 멀리하게 되어서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도 한번 잠깐 볼까요? 색, 루파, 형태라고 그랬죠. 금강경에서. 그 다음에 베다나, 혹은 뭐 좀 공부하신 분은 외다나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스펠링대로 읽는다. 싼냐, 싼자냐. 사실 이 발음이 쌈의 이 J를 억수로 짧게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샀냐 이렇게 합니다. 상카라. 상카라는 어디 많이 나오죠. 불교에. 행. 그 다음에 비지냐나 식이다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색원. 자, 루파 물질 일반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색으로 번역했는데 뭐 과연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보자. 뭐 이런 질문을 해놨네. 색원은 물질의 무더기인가? 이거 문제가 있다. 형체, 물질로 번역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자, 오는 나를 구성하고 이런 요소들 외에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면 나를 구성하는 몸을 물질이라 보는 것은 장애가 된다. 왜 물질이라 보는가? 그래서 몸덩어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틱나단 스님 반야신경을 한번 쭉 읽었지만은 색을 전부 바디라고 번역하고 있죠. 사실 반야신경에서 그러는 모든 것은 반야신경을 읽거나 실천하는 본인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몸과 정신을 기준으로 생각하자. 추가적으로 루파가 뭐 영어로는 형태, 폼이라고 번역한 게 많고 그 바로 한글로 옮긴 번역본은 물질이라 번역합니다. 자, 상유타 니까야를 보면 빙 디바워드 마구 먹어치움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구여 왜 형태라는가? 그것은 변형되는 것이고 그래서 형태란다. 무엇에 변형되는가? 추위, 열기, 배고픔, 갈증. 자, 지금 여기 지금 예를 든 형태가 배고픔에 의해서 변형된다라는 말을 해서 이게 사실 몸이란 뜻이죠. 몸은 배고픔에 의해서 변형되죠.
자, 파리, 모기, 바람, 태양, 파충류. 그래서 변형되기 때문에 몸이라 부른다는 게 맞겠죠. 자, 하여튼 형태를 몸이라 번역이 딱 맞다. 그래서 보통 루파를 영어로 형태라 번역하지만 우리는 몸이라 한다. 파리, 모기, 바람, 태양, 파충류에서 변형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바 안경에는 아까 말한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자, 쇠곤 몸뚱아리는 걸리고 나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는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뀐다. 이렇게 자바 안경에는 이런 거를 자, 이 자바 안경의 표현은 조금 전에 말한 상유다니까의 표현을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표현했고, 이런 사고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자바 안경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지만 보통은 잘 안 들어오겠죠. 자,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색이 형태 외관이 아니라 외부 세계다. 레드파인 보면은 색은 단순한 외부 세계고 우리가 내부 세계라 생각하는 것과 반대다. 견고한 객체가 아니고 객체의 외양을 말한다. 자, 그냥 우리 몸이 있고 이거 외부 세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몸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곳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자, 붓단 색은 외양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 외양을 파악하는 수단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의 경험으로 추론되고 그 추론을 넘어서는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냐? 외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눈, 귀, 코, 혀, 피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몸에 한정되지 않고 태양, 바람, 대나무, 창 등 오감으로 발견하는 모든 걸 말한다. 자, 색의 우주에 접근하도록 네 가지 다른 요소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지수, 화풍이죠. 고대 인도에서는 공간까지 포함했다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알도록 합니다. 레드파인 아까 말한 설명은 남대로 본인의 생각인데 우리는 그냥 내 몸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수온, 색수상 행식의 수입니다. 수는 받아들인다. 한자로는 이런 뜻이니까 외부의 대상이 주는 정보대로 받아들인 거, 영어로는 feeling, 영어가 오히려 더 feeling,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이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외다나 이거는 피드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느껴서 아는 것을 말한다. 이건 사고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 정서적 심리 현상이다. 기분 이런 말이 적당하다. 자,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는 뭔가 우리 여기 직접 말을 들어봅시다. 상유떠니까야 22.79에 보면은 왜 느낌이라는가? 느끼기 때문에 느낌이란다. 무엇을 느끼나? 기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기쁨도 아니고 고통도 아님을 느낀다. 자, 이게 느낌입니다. 단순히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에 끌리는 탐욕, 괴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썩내는 것은 느낌이 아니다. 이는 나중에 색수상 행식의 뒷부분에 해당한다. 즉 느낌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되는 심리적 현상은 제외합니다. 한편 느낌은 그 세 가지 분류 외에 즐거운 거, 괴로운 거 이런 걸 느끼면 즐거움을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도 육체적, 정신적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상유타 니카야에 보면 비구가 즐거운 느낌과 관련하여 탐욕의 내재된 경향을 포기하고
고통스러운 느낌과 관련하여 혐오의 내재된 경향을 포기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과 관련하여 무명의 내재된 성향을 포기하면 그는 바르게 보는 것이다. 그는 치착을 끊고 굴레를 잘랐고 자만을 완전히 벗어나 종국의 고통을 종식시킨다. 또 다른 글도 보면 주의를 집중하는 방법, 그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열심히 명료하게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과 관련하여 탐욕스럽고 불유쾌한 것을 벗어던진다. 느낌들 속에서 느낌들을 숙고하고 마음 속에서 마음을, 현상 속에서 현상을 관찰한다. 자, 이 신수신법 사념처 수행을 말하는 건데 이 맞지만 니까에도 상세하게 나옵니다. 보면 뭐 글이 기니까 여지만 보면은 자, 주의 집중, 분명히 알아차리고 게으르지 않고 명료하게 이해하고 건면하고 열심히 굳은 결심을 가진 경우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 이것은 형성된 것이며 독립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바로 이 몸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 몸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연기에 의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고 연기에 의한 것이 어찌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괴로움을 벗어난다. 그래서 몸과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함을 관찰하고 자, 사라짐, vanishing, 시들어감, fading away, 중단, cessation, 포기함, relinquishment, 이걸 관찰하고 이렇게 관찰하면 몸과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적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자, 병동이라는 상위다니까의 구절인데 우리가 이 현실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괴로움을 이걸로 해결하도록 하면 좋겠죠. 자,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루파 그리고 나마 이렇게 크게 분리됩니다. 루파가 색이라면 정신적인 나마는 명이다. 이게 좀 표현들이 명이라는 건 이름인데 어째서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가? 하여튼 불교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래 했으니까 그렇겠죠. 명세이란 말이 12연기에 나오는데 자, 무명행식, 명색 이런 순서로 나열됩니다. 이때의 명색이 나마 루파입니다. 자, 이 중요한데 정신과 육체를 연결해 놓은 최초의 연결고리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인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경험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투입된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우리가 숲을 걸어갈 때 우리 눈은 수많은 외관을 쫓아가서 신속하게 뱀, 야생화,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대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불교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수동적인 정보의 집합이 아니고 외관의 능동적인 분류 계층화로 보는 것이고 이런 걸 범주화하는 게 상온의 상이다 하는 겁니다. 상이 뭔지 한번 볼까요? 쌌냐, 쌈자냐, 쌌냐. 자, 진화에 쌈이 붙었죠. 그래서 표상 이런 번역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쌌냐라고 한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챈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단순한 인지다, 콩니션이다. 번역은 뭐 인식이라고 하면서 인지다 하면 되겠죠. 그냥 단순히 인식하는 거다. 금강경에서는 이 산예를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관념이라는 의미로 말하지만 여기서는 온의 일부로 한정되기 때문에 인식으로 번역합니다. 자, 느낌이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심리 현상인데 인식은 알아챔 해가지고 지식, 철학, 이념과 같은 이지적인 심리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얼핏 보면 트럭인지 승용차를 구분하는 것이 인식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래된 차인지 흠이 있는지 빠른 차인지 이런 건 나중에 시곤으로 평가한다. 즉
길거리에서 뭔가를 봤는데 그게 자동차일 것이다 하는 것은 느낌인 수원이고, 자동차인데 트럭인지 승용차인지 분별하는 건 인식이고, 그 다음에 그게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시곤이다 하는 겁니다. 뭐 인지라고 해야 되죠. 이때는 인식이라 하니까 시공과 또 헷갈리는데, 자, 청정도론에 의하면 인식의 특징은 목수들이 나무에 먹줄로 표시하는 것과 같이다. 자, 우리 상유다니까야 마구 먹어치운 경을 보면 왜 인식이라고 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한다. 자바안경은 인식에 대해서 적은 생각, 많은 생각, 한량이 없는 생각,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전 내용만 갖고는 인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데 차이가 있다. 자, 상유도니까에는 색깔을 기준으로 인지하는 것, 자바안경은 유무와 대소로 인지한다. 자, 상온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죠. 자, 이 인식은 행원에 의지한데, 나중에 행원을 설명할 때 또 다시 보겠지만 여기 봅시다. 자, 꽃의 예를 들어보자. 종류, 색깔, 향기, 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느냐? 처음에 희미하게 보이는 꽃을 꽃으로 볼 것인지 벌레로 볼 것인지 문제는 느낌의 문제죠. 그래서 그게 좋을지 불쾌할지를 먼저 파악하고 점점 가까이 가면 꽃인데 빨강인지 노랑인지 분별하게 되죠. 이게 상온이다. 그 다음에 이걸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 회피할지 의지가 작용을 하고, 그것이 더 가까이 가서 조화인지 실제 꽃인지 덜국한지 민들레인지 나중에 나오는 시곤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자, 이 정신을 이렇게 네 가지로 확실하게 판단했다. 자, 그 다음에 행운, 쌍카라. 이거는 쌍클이 함께 만들다. 뭐 이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과거에 우리가 충동, 자유의지, 성향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뭔지는 대충 알겠죠. 자, 보통은 뭐 불교에서 까르마적인 언어나 행위, 생각의 형태로 표현된 것들 중에 의도한 것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의지가 작용하는 것이다. 뭐 의도적 행위라 하지만 그냥 쉽게 의지라고 하죠. 자, 설일체 유부에서는 52개의 습관적인 행위 유형을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거냐? 습관적인 행위, 믿음, 부끄러움, 자신감, 게으름, 자부심, 성내는 것, 질투, 나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만들어져서 세계를 인식하고 취급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행원은 일반적으로 중생의 마음에서 느낌, 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의 심리현상. 보통은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그런 현상을 벗어나서 그냥 의도적 행위, 한마디로 의지라고 표현도 합니다. 좀 다르죠.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그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온에서 수상식은 항상 단수로 나타나지만 행은 항상 복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심리 현상을 표출하고 있고, 다만 이 재반 심리 현상을 이끌고 있는 것은 우리 의지의 표출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의지로 번역한다. 심리 현상 이렇게 하면은 느낌, 인식 이거하고 개념의 중복이 일어나겠죠. 이런 재반 심리 현상의 이 의지의 표출이다 보고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행. 근데 이 행은 한자로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행무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는 유의법, 제유의법은 무상하다 이런 뜻이죠. 오의 일부로 행은 재반 심리현상이다. 이걸 상카라란다. 12연기에 나타난 무명행식으로 나갈 때의 무명, 자 12연기 행식 이렇게 나갑니다. 이때의 행은 의도적 행위다. 앞에 재반 심리 현상의 표출이 의지라는 식으로 설명한 거하고는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오로지 12연계에서는 의도적 행위라는 뜻 하나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이로 짓는 업이라고 할 때 이때는 의도적 행위로 보기도 하고 작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자바 안경에 이 행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위작 상시 행수엄 해가지고 표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행위다. 그래서 어떤 의도나 의지, 의욕을 말하는 것이다. 3세 엄세 식경입니다. 이 상유다 니까와 자바 안경의 구절들이 같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차이를 보면은 느낌과 인식, 사고작용을 제외한 심리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도 포함하는가 이런 거. 자, 분노를 예를 들어 봅시다. 분노는 배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악을 가하고 싶다 이런 것인데 이 배신이라는 것은 본인의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믿음을 가치 없게 만든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죠. 소위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소번뇌지법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심리가 수상식 이외의 것이라고 보면서 심리현상이다, 재반 심리현상이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심리현상의 근저에는 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작용한다. 그래서 그 지키려는 의지가 작용하는 것은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도 지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의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쉽다. 자꾸 의지라고 번역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 우리 지금 듣는 사람한테 머리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보면 영어로는 volitional formations, mental formations 이렇게 충동, impulse, 자유의지, volition, 형성된 거, fabrication, 구성요소, compositional factor. 자, 이 영어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 요지는 이 멘탈 포메이션, 정신적 재반 현상 이런 거 외에는 이 전부 그 의지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의도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의지라는 추상적인 용어 속에서 모든 걸 포함한다고 보도록 합니다. 자, 콘체는 충동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시곤 마지막 색수상 행식의 시곤 비나냐 칸다 분석하면 사고 분별의 무덕이다. 이거야말로 평가하는 것이다. 사실 인식이라는 말을 아까 저기 상온에서 썼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인식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대상을 아는 것이다. 자, 경전의 내용. 마구 먹어치는 경에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무엇을 아는가? 썬맛, 쏘는 맛, 단맛, 날카로운 것, 부드러운 것, 짠맛 이런 맛을 알기 때문에 시기를 한다. 생각 분별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바 안경은 무엇을 분별하는가? 몸, 소리, 향기, 맛, 촉감 분별한다. 이 자바 안경이 시곤의 설명에 더 잘 부합한다. 이 두 개가 분명히 같은 내용을
번역을 했을 텐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군요. 자, 산스크리트 비지나냐. 아까 여기 비나냐 이거는 팔리어입니다. 여기 비나냐는 비지나냐에서 비나냐로 바뀌어간 겁니다. 산스크리트 비지나냐를 분리하면 비 분리하다, 지냐 알다 이 뜻이 분별하여 알다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식은 보통 안다 이렇게 하지만은 한글로는 분별작용, 사고작용 이렇게 혹은 생각 분별이 맞다고 봅니다. 이 영어로도 consciousness하고 discernment 이렇게 번역을 하죠. 자, 식이 사용된 것은 12연계의 무명행식 할 때 식, 명식의 앞에 위치해서 명식을 놨는데 이것이 육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게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빨리 하도록 합니다. 이것들은 나를 파악하는 5가지 방법이다. 이거지만 관자재 보살이 오늘 내려다보는 이유다. 근데 결론이지만 그러한 무더기를 찾으려 해도 우리는 빈손이 된다. 자, 왜 그런가? 세권, 몸은 가끔 거품으로 비교되는데 잡을 수 없다. 느낌은 순간에 지나지 않아 파악하기 힘들다. 자, 상호는 신기루라 오직 존재하기만 할 뿐이다. 의지는 바나나 나무와 같아서 핵심이 없다. 생각 분별은 환상이라서 잘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실제인 듯 보이지만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의 존재 여부가 결부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색수상행식 몸이 있고 이 안에 외부를 평가하는 수상행식이 있다면은 이 대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감촉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대상 자체를 찾을 수는 없다는 거죠. 상당히 이건 어떤 철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이 전부 언어를 매개로 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뇌의 구조, 보면은 우리가 옛날 생물학에 배웠지만은 파충류이네, 포유류이네, 영장류이네, 뇌가 3분설이 유명하죠. 파충류는 본능을 담당하고 감정을 담당하고 포유류는 영장류는 이성을 담당한다. 다만 이런 거와 달리 최근에 와서는 우리 노벨상 수상자 에델만 교수의 1차 의식과 고차 의식이라는 통찰에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식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1차 의식은 언어가 생성되기 전에 형성된다. 기억된 현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 장면의 생성이다. 이 1차의 의식은 현재의 심성을 갖는 상태를 말하고 이건 비언어적이며 비의미론적인 두뇌를 가진다. 고차원적인 것은 그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사고하는 주체에 의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의 경험들이 해마에 기억되어 있다가 현재와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함으로써 이 고차원적인 사고가 되죠. 사실 비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비교 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복잡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인간의 고차의식은 동물들의 1차의식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언어가 추가돼서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미래와 과거의 관념이 생겨난다. 이 언어를 매개로 하는 부위에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가지고 브로카는 전두엽에 존재해서 발음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베르니케는 자반구에 위치해서 언어 정보의 해석을 담당하죠. 그래서 베르니케, 브로카는 전두엽에 존재한다. 여기 아마 붉은색이 브로카니까 이게 전두엽이죠. 여기 전두엽. 그리고 이 베르니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귀가 제가 그림을 있으면
받아들인 것이 이 귀 부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베르니케 영역이 여기 있는 거죠. 하여튼 해석을 담당한다. 자, 이런 뭐 복잡한 것들은 넘어가고 요거 골자는 고처의식은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언어를 매개로 고처의식이 생성되고 미래와 과거를 느낀다. 현재가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매 순간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서 생존에 중요한 정보를 저장한다. 자, 요거 현재의 자극을 내가 처리한다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현재와 대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인식한다. 고차의식을 가지게 되면 언어를 매개로 기억이 생성되면서 하나의 장면이 담긴 스냅 사진들을 연결하여 드라마로 만든다. 뭐 이런 분석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심의식을 분별하는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심은 찢다, 즉 신구이 할 때 그 뭔가 말과 마음을 사용할 때의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나스라는 것은 사량, 생각하고 헤아린다. 그다음에 비진하냐, 요별이다.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하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은 저는 같다고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개념만으로는 분별을 했다. 그러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절경을 보게 되는데 절경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별작용이다. 식이다. 자, 이런 절경을 촬영한 곳이 어디고 누군지 알아보자. 이것이 사량하는 작용인 의다 하는 겁니다. 사량. 자, 요별은 단순한 분석이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다. 그것을 검색에 저장하는 것이 심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다. 한자로 모두 마음이다 하기 때문에 사실 뜻이 잘 안 와닿죠. 자, 그 다음에 심은 일반적 문맥에 보통 사용하고 몸에 반대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랄 땐 심신 이런 말을 쓰고 의는 뜻이기 때문에 의도, 의지, 의욕 이렇게 쓴다. 자, 오온에 비교해 보면 색을 제외한 수상행식에서 그 수상행식을 이루는 마음은 느낌과 인식을 바탕으로 어떤 상태고 의는 수상행식 중에 행에 유사하다. 그리고 식은 마지막 분별이다. 자, 우리 보면은 여기에 색, 수상, 행식이 있다면은 지금 요약해 보면 수상은 심에 가깝고 행은 의도, 의지, 의다. 심의식, 식은 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도록 하고 이 번역은 왜 나왔느냐 요질은 그 말을 지금 항상 오음 대신에 오음이라는 말을 썼죠. 조견 오음 개공, 법을 지으는 조견 오음 자성 개공이라고 썼고 법성은 조견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철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오음 채성이 실 개시공이다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에 대해서 할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